40년 회사 생활 끝, 퇴직금으로 캠핑카 샀다가 충격받은 65세 대기업 임원. 우리가 흔히 은퇴라고 하면 고생 끝에 찾아오는 자유로운 삶을 떠올리곤 해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온 대가로 더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출근 시간에 쫓기지도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퇴직금으로 캠핑카를 덥석 사버렸다가 현실의 쓴맛을 보게 된 65세 대기업 임원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전후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캠핑카? 그거 사면 당장이라도 전국 일주 떠날 수 있잖아. 여유로운 전원생활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런 로망을 품고 계시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은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은퇴 이후 20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간 모아둔 돈과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생각보다 빠듯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에요. 건강, 가족과의 관계,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관계 등도 무척 크게 작용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남일처럼 듣기보단 나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미래이니까요. 1. 65세 대기업 임원, 퇴직금으로 덥석 캠핑카를 사다. 우선 이 얘기의 주인공인 박 이사님 가명을 소개해드릴게요. 6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고 마지막으로 받은 퇴직금이 꽤 컸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동호회 친구들의 SNS를 보면서 캠핑카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어요. 나도 늦기 전에 자연 속에서 살며 여유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러다 보니 막상 퇴직금을 손에 쥐자마자 며칠 고민도 안 하고 캠핑카부터 샀어요.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지만 자신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고 그만큼 이제 제대로 좀 누려도 되겠지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캠핑카가 살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여행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지출이 생각보다 큰 우선 캠핑카를 운행하기 위한 유류비와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차고지 문제도 만만치 않았죠. 마트나 캠핑장 이용비도 만만치 않고요. 편의성이 부족 캠핑장에 머무르려면 주차, 전기, 수도 등 시설을 갖춘 곳을 찾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전국을 자유롭게 누비기에는 한계가 컸던 거예요. 외로움과 단절 가족은 집에 있고 본인은 캠핑카에서 지내다 보니 가족과도 점점 멀어지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도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 혼자 자유롭게 즐길 테니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롭기 마련이더라고요. 박 이사님은 6개월 만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뭘 더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꿈꿨던 노후는 분명 이게 아니었어. 그렇게 캠핑카를 중고로 처분하려고 보니 감가상각도 크고 수요도 한정적이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결국 애물단지가 된 캠핑카를 팔고 그 돈 일부로 소형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지내시면서 지금은 새롭게 제2의 인생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2. 60세 퇴직 교사, 가족과 함께 살며도 느끼는 공허함. 두 번째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배경의 분이에요.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60에 정년 퇴직하신 김 선생님 가명이에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으니 제자도 많고 동료 교사들도 많죠. 겉으로 보면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부해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극심한 공허함에 시달렸다고 해요. 나는 딱히 여행 같은 거에 욕심이 많은 편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함께 지내니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평생을 출근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막상 여유가 생기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주위 사람들도 각자 바빠서 매일 만날 수도 없고 퇴직 후 우울감의 원인. 역할 상실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명확한 역할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역할이 사라지니 자신이 쓸모가 없어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시간 관리 문제, 규칙적인 출근 패턴이 사라지면 갑자기 하루가 24시간 내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자유가 오히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족 간 거리감, 오랜만에 집에만 있다 보니 가족끼리도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예전의 방식이 깨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독서실처럼 꾸민 서재에서 몇 시간씩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역사, 인문학, 영어 회화 등 평소 가르치는 입장에서 벗어나 배우는 사람이 되어보니 또 다른 재미를 느끼셨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은퇴 후에도 배움은 평생의 친구라는 사실을 체감하셨고, 이전과는 다른 성취감을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3. 58세 IT 전문가, 독립 창업에 도전하다. 마지막은 58세의 IT 기업에서 퇴사하신 정 차장 가명 이야기예요. 이분은 은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나이라 일찍 그만둔 편이죠.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제안받고 차라리 내 사업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퇴사하셨습니다. 문제는 정 차장님이 생각보다 창업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IT 신기술에 관심이 많아 나도 스타트업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회사에 다닐 때와 달리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인력을 구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이 모든 걸 홀로 감당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창업의 함정. 자금 관리 회사가 자본금을 투입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나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았어요. 퇴직금 대부분을 창업 자금으로 쏟아부었는데 생각지 못한 비용이 계속 나왔죠. 멘토 부재 직장에선 선배나 동료, 팀원이 있지만 창업은 모든 의사 결정을 혼자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실수라도 하면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크게 돌아오니 스트레스가 컸다고 해요. 미래 불확실성. IT 업계는 빠르게 변합니다. 12년만 지나도 기술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정 차장님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또 예전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일정 수준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아직 대박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은퇴 생활, 더 나은 준비를 위한 조언.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포인트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계획,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캠핑카든 창업이든 초기 투자 비용이 큽니다. 변동성에 대비한 자금 운용 전략이 필수죠. 건강관리. 언제 어디서든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에요.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은 직장 다닐 때와 비교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관계와 취미.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동호회나 스터디 그룹 등에 참여해 보세요. 취미 생활도 꾸준히 찾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목표. 직장이 아니라도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가? 앞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같은 질문에 꾸준히 답해 나가다 보면 은퇴 후 삶도 훨씬 의미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그냥 쉬자라고 생각하시곤 해요.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없다면 막상 당장 할 일이 없거나 새로운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우울감, 무기력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무리. 결국 40년 회사 생활 끝. 퇴직금으로 캠핑카 샀다가 충격받은 65세 대기업 임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 우리가 대비해야 할 삶의 숙제는 많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면 혹은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은퇴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고 그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카를 사든 창업을 하든 혹은 조용히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의 은퇴 후 삶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니까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가 진짜 내 삶을 사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남을 위해, 회사나 제도를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는 건 어떠세요?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며,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